5,000원으로 파우치 만들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작업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해서 지퍼를 달아주고 그리고 양 옆에 가방 바닥을 작업을 해서 옆에 달아줄 겁니다. 영상에서처럼 제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은 가방 밑판을 달았을 때 좌우에 동일한 위치에 꺾여지는 부분도 동일하게 그래야 가방이 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방을 굴린 부분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떠놓은 본판을 타원형이면 타원형에 맞춰서 한번 둘러보세요. 몸판 뜨신 거를 패턴을 한번 편물을 둘러보시고 어디에 굴림이 들어가는지 모서리가 되는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바닥은 바로 달기를 할 게 아니라 우선은 가방 바닥 테두리를 한번 짧은뜨기로 떠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판 패턴 편물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야 바느질을 했을 때 조금 더 탄탄하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단수링 표시해 놓은 부분 간격에 가방 밑판 짧은뜨기를 한 코스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즉 가방 밑판 코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물 옆 사이드 양쪽 사이드를 그대로 바느질을 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짧은뜨기로 한번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동일하게 줘야 가방이 틀어짐이 없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타원형도 마찬가지예요. 타원형의 굴린 부분 그리고 중심 부분을 표시를 해서 내가 떠야 되는 편물의 위치를 지금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곡선이 되는 부분과 직선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 놓으면 그 사이에 몇 개의 코가 들어가는지를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가방 바닥을 짧은뜨기로 먼저 작업을 해 주셔야지 코스가 나와요. 처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가방 밑판은 구멍이 작아서 저는 지금 코바늘을 한 호스 아래인 5호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로 가방 밑판을 둘러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실 때 가방 밑판에 그 구멍 안에는 짧은뜨기를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씩 작업을 해줄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편하신 데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 짧은뜨기로 작업을 하시는데 구멍 하나에 지금 2개씩 짧은뜨기 2개씩을 작업해 주면 됩니다. 지금 시작은 제가 한 구멍에 하나만 넣었고 마무리를 다시 그 자리에 와서 한 번을 더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구멍엔 하나만 짧은뜨기를 했고 그 다음 구멍부터는 2개씩 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되는 굴려지는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3개를 했어요. 지금 나머진 다 2개씩 해줬고 그리고 모서리 되는 부분만 3개씩 작업을 했습니다. 짧은뜨기 3개. 그럼 4군데 모서리가 되겠네요. 4군데의 모서리에 짧은뜨기 3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구멍에는 모두 다 2개씩 작업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시작했던 부분에 제가 한 코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던 부분이 한 코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는 돗바늘 이용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방법은 지금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어지는 사슬 모양이 나오게끔 하는 바느질이에요. 참고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투리 실은 가방의 안쪽이 되는 부분에다가 지금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이 될 부분과 안쪽이 될 부분을 구별해서 안쪽으로 매듭 부분은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모두 다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판 달기를 할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모서리가 되는 부분과 중심이 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 놨어요. 표시하는 방법은 패턴을 가방 밑판을 둘러싸 보시면서 우선 중심, 패턴도 반을 접어서 중심 부분과 그리고 가방 바닥도 중심이 되는 부분, 가운데 두 개 들어가 있는 코 중에 하나를 잡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패턴 뜬 본판을 뜬 가운데 중심 부분을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옆에 양 모서리 부분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중심, 아랫부분은 편물의 중심과 연결하면 되고 윗부분은 지퍼를 달아줄 거기 때문에 지퍼가 달리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방 바닥에서 중심이 되는 가운데 두 코는 지퍼가 달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그리고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한 단을 짧은뜨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퍼가 달릴 거니까 그 단은 빼고 바로 아래에 있는 지금 한길긴뜨기 패턴 부분부터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패턴은 지금 중심 부분에 보면 가운데 중심 말고 그 옆에는 짧은뜨기 2개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가 되는 부분은 짧은뜨기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를 지금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서 2개를 먼저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2개, 한길긴뜨기 첫 번째 패턴에서 한길긴뜨기를 2번 해줍니다. 짧은뜨기 2번. 그리고 나서는 모서리가 나올 거예요. 모서리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짧은뜨기를 3번을 해놨죠. 그럼 얘도 여기서 짧은뜨기 3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패턴이겠죠. 두 번째 단 패턴은 그 안에 짧은뜨기를 3번을 해줍니다. 먼저 한 단에 2개씩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은데 3개가 들어가면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과 단 사이 부분에 바늘을 넣을 수 있으면 그 사이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3개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한길긴뜨기 했던 기둥 하나에 2개, 3개를 다 넣으면 너무 촘촘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한길긴뜨기 했던 그 하나의 기둥에는 2개를 넣었고 윗단과 아랫단 사이가 되는 부분에다 1개를 넣어서 3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3코를 뜬 부분의 중간, 3코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표시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방 밑판도 3코를 떴던 부분의 중심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는 이유는 가방의 형태가 좌우가 틀어지지 않게 좌우를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다음 곡선 부분 전까지 패턴의 코스의 개수가 있겠죠. 그럼 패턴에 맞춰서 거기 나온 짧은뜨기 한 개수만큼을 작업을 해주세요. 그 사이에 들어갈 짧은뜨기 개수를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22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22개를 떠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서리 부분이 나와서 3개, 짧은뜨기 3개를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3개 한 것 중에서 중심이 되는 두 번째 부분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심 가기 전에는 중심 부분은 구멍이 3개 중에서 지금 중심에 되는 2개, 그리고 좌우에 2개, 총 6개잖아요. 짧은뜨기 6개. 그래서 짧은뜨기 6개를 해줍니다. 패턴 단수도 똑같이 3단이 나올 거예요. 3단 맞춰 놓은 거. 그러면 한길긴뜨기 기둥 하나에 2개씩, 2개씩, 2개씩 이렇게 해서 6개를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여긴 중심도 있고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에 2개씩 똑같이 코스를 맞춰주세요. 자, 그럼 다시 모서리가 나오죠. 모서리 부분은 또 3개. 그리고 직선이 되는 부분에 저는 22개니까 22개. 그리고 다시 모서리가 되는 부분 3개. 그리고 지퍼 달기 전에가 2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짜투리실은 뒤쪽으로 해서 감춰주는 거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맞춰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 똑같이 3개 넣어주시고 중심 부분 체크 잘 하시고 그리고 모서리가 되는 부분 3코를 넣었을 때
두 번째 코, 즉 중심되는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꽂아놨습니다. 윗부분은 지퍼를 달아주시면 돼요. 홈질 그냥 바느질 하셔갖고 지퍼를 달아주시는데 지퍼 다실 때 중요하신 점은 위아래가 동일한 위치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바느질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은 너무 당겨서 길어지면 윗부분도 만약에 그 길이만큼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퍼가 아래쪽은 짧게 잡혀지고 위에가 길게 잡아진다 그러면 형태가 틀어지겠죠. 그래서 끝이 되는 부분, 지금 먼저 작업할 부분을 대어 보시고 그리고 이 지퍼의 끝부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래서 윗부분에 달아야 될 지퍼 부분도 똑같이 끝이 그 자리에서 끝나야지 지퍼를 달았을 때 위아래가 정확하게 서로 맞아지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작업하시기가 편리합니다. 앞쪽에 있는 거는 말아 넣어서 숨겨주세요. 이 작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크로스백 만들었을 때 지퍼 다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보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바느질은 홈질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일반 재봉실 이용하셔서 작업해 주셔도 되고요. 좀 탄탄한 실 원하시면 퀼팅 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끝부분에 제가 시침핀으로 표시해 놓은 그 위치가 끝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윗부분에 달 때도 똑같이 그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퍼를 다실 때는 항상 시작과 끝을 반대쪽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틀어지지 않고 패턴도 연결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접 부분은 지금 짧은뜨기 했던 것만큼 간격을 띄워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아래쪽 말고요. 그냥 짧은뜨기 했던 그 높이만큼 아래에서 홈질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퍼를 닫아 보시고 이제 윗부분도 똑같이 되어서 같은 방법으로 홈질로 잡아주세요. 아까 시침핀으로 끝부분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윗부분도 끝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침핀을 고정하고 그리고 홈질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지퍼를 다 달았어요. 이제 지퍼를 닫아 보시면 시작과 끝부분을 위아래를 맞춰놨기 때문에 지퍼를 닫았을 때 위아래 패턴이 서로 마주보게 나오면 제대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방 밑판 작업, 가방 바닥 작업하신 거를 달아줄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처럼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모서리 부분과 시작 부분, 위아래 중심 부분이에요. 한쪽의 윗부분은 지퍼가 달릴 부분이고 한쪽의 아래쪽에 있는 밑부분은 패턴의 중심 부분과 연결할 부분. 중심은 코가 2개씩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 2개씩 해놓았는데 거기서 첫 번째에다 제가 사슬에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패턴의 짧은뜨기로 코수 맞춰서 작업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중심 2개 중에서 두 번째 코에다 표시를 해놨으면 패턴의 본판도 두 번째 코와 연결을 해주셔야 좌우 코수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모서리가 되는 부분, 모서리 우리 작업할 때 짧은뜨기 3개 한 것 중에서 중심에다가 그 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가방 바닥도 모서리 3개 중에서 중심이 되는 두 번째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단수링이 있으시면 거기에 그 코스 맞춰가지고 고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좌우가 동일하게 틀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판에다가 짧은뜨기로 똑같은 코스로 만들어 놓은 이유도 가방이 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타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고리로 연결을 해주고 나서 마무리 짧은뜨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돌리실 때 이건 5호나 6호나 바늘은 상관은 없고요. 작업하기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쫀쫀하게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가방 바닥을 작업했던 5호 바늘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판을 떴던 6호 바늘로 뜨시게 되시면 조금 더 마무리했던 부분이 돌출돼서 조금 두껍게 나올 거예요. 저는 5호 바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윗부분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지퍼가 달리는 부분 중심,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작업을 합니다. 지퍼 부분 바로 옆 부분부터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패턴 본판에 있는 사슬과 그리고 가방 밑판 작업했던 사슬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사슬을 두 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지금 지퍼를 단 부분의 바로 옆부분, 지퍼 단 부분 작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방 밑판의 중심, 윗부분은 지금 두 코를 띄고 나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중심 떼고 그 옆에 있는 짧은뜨기 두 개 먼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옆에 구멍. 그래서 짧은뜨기 두 개 해서 사슬 두 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모서리 나오죠. 그럼 모서리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사슬부터 작업을 합니다. 모서리 3개 굴린 것 중에서 첫 번째 사슬 똑같이 위아래 같이, 그러니까 편물과 가방 밑판 동시에 잡아주시고요. 그럼 요번에 이제 중심 부분 할 차례겠죠. 3개 중에 두 번째가 되는 중심 부분, 앞부분과 그리고 뒤에 밑판에 있는 두 번째 코를 동시에 잡아서 짧은뜨기. 고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코수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서로 마주보는 사슬을 잡아서 동시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물의 짧은뜨기 개수와 가방 밑판의 짧은뜨기 개수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 작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로 쭉 돌려주세요. 지금 제가 5호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사슬이 좀 짧게 나와요. 근데 테두리 부분을 조금 돌출되게 나는 좀 이렇게 라인이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판 뜨셨던 6호 바늘로 뜨시면 조금 더 튀어나와요. 퍼프 한번 넣어서 작업한 것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좋으시면 좀 바늘 큰 걸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5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퍼 중심의 바로 옆부분 사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 부분 잘 보시면 지퍼 바로 옆부분, 지퍼가 되는 중심 부분의 바로 옆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코수 두 개를 동시에 넣고 짧은뜨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저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짧은뜨기로 두 코씩 같이 앞과 뒷부분을 동시에 잡아서 코수를 짧은뜨기를 지금 가방 바닥과 그리고 패턴 떴던 본판의 코수를 동일하게 아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코수가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수링으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모서리 부분의 첫 번째, 그리고 표시해 놓은 부분은 단수링 표시한 거는 우리 모서리 3개 중에 두 번째에다 표시를 해놨었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 모서리의 중심이 되는 두 번째 코 하고 가방 밑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아서 짧은뜨기로 정리. 자, 이런 식으로 사슬 서로 다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연결로 해서 쭉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지퍼 하기 전 부분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부분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중심이 되는 지퍼를
달았던 부분 중심. 그래서 가방 바닥은 이제 사슬이 2개가 남죠. 중심 사슬 2개가 남았고 윗부분에 지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퍼 달았던 짧은뜨기 했던 한 단들이 있죠. 첫 번째 단과 저는 29번째 단을 짧은뜨기로 한 단씩 떴잖아요. 그래서 중심 가방 밑판에 있던 사슬 2개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사슬과 연결을 해주시고 지퍼에 달려있는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단과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한 사슬도 반대쪽에 지퍼에 달려있는 첫 번째 단하고 연결을 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퍼 달았던 부분에 짧은뜨기 한 단 있죠? 거기에 있는 사슬과 그리고 가방 밑판에 중심이 되었던 그 사슬 2개 남은 거 중에 하나와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코스가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퍼 중심 부분은 그렇게 서로 하나하나씩을 떠서 연결로 하고 그리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퍼 윗부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서 실은 마무리 작업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방 밑판 양쪽에 달기 조금 어려우셨죠? 좀 재질이 다른 부분을 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가 동일해야 바느질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방 밑판에 있는 짧은뜨기 코스와 그리고 가방 본판 작업하셨던 패턴에다가 짧은뜨기 개수를 동일하게 넣는 방법을 써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짜투리 실들은 지금 돗바늘 이용해서 바느질 작업해서 잘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다이소에 가면 뜨개 부자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 가방 밑판 미니 사이즈도 구경 갔다 보면서 요거 가지고 한번 요런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파우치가 좀 탄탄하기도 했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파우치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히 잘 나와서 화장품이나 이런 다양한 소품들을 넣어서 가방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000원으로 파우치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액세서리 라벨 같은 거 달아주면 훨씬 더 이쁘겠죠? 예, 가방 끈도 같이 저는 달아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부자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